자, 여러분. 1980년형 세스나 152의 실제 비행 매뉴얼을 낱낱이 파헤쳐볼 이번 해설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전설적인 기체의 매뉴얼을 속속들이 살펴보면서 실제로 기장석인 왼쪽 좌석에 앉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생생하게 체험해 볼 겁니다. 준비되셨나요? 바로 출발해보죠! 오늘 살펴볼 비행 계획입니다. 먼저 세스나 152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필수 항공 영어를 해독한 다음 기체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밀어붙여보고 마지막으로 기내 비상 상황에서의 생존법까지 순서대로 쭉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섹션, 세스나 152 알아보기, 항공기 파악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자, 우리가 하늘로 날아오르기 전에 도대체 우리가 어떤 기계에 몸을 싣고 있는지 그 물리적인 실체부터 정확히 알아야겠죠? 매뉴얼 도면을 보면 이 비행기는 날개 폭이 대략 10m 정도 되고요. 세발자전거 같은 고정식 착륙 장치를 달고 있습니다. 지상에서 활주하거나 비좁은 경락고에 넣을 때 이 사이즈를 머릿속에 완벽히 그리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핵심 수치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최대 이륙 중량 1670파운드. 킬로그램으로 치면 한 750kg 정도니까 이 비행기 정말 엄청나게 가볍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기술을 들고 땅에서 떨어지는 순간 실려있는 연료 한 방울, 수화물 하나, 심지어 승객의 몸무게 1파운드까지도 비행 성능에 직결된다는 겁니다. 짐을 마음껏 때려 실을 수 있는 자동차랑은 차원이 다른 얘기죠. 우리를 하늘로 띄워줄 심장, 바로 라이카밍 엔진입니다. 공기로 엔진을 식히는 방식인데 복잡한 잔기술 없이 오직 신뢰성 하나에 모든 걸 건 아주 튼튼한 녀석이죠. 110마력을 내고요. 약 24갤런의 연료를 쓰는 이 작지만 단단한 엔진은 공중에서 정말 웬만해선 절대 꺼지지 않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섹션입니다. 항공용어 해독, 전문용어 번역하기로 넘어가 보죠. 비행을 하다 보면 수많은 대기 속도와 마주치게 되는데요. 여러분, 다 까먹어도 이 속도 딱 하나만큼은 무조건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로 VN입니다. 절대 초과 금지 속도라는 뜻인데 매뉴얼에서도 아주 무시무시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이 선을 넘어가면 기체 구조에 파멸적인 실패가 올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공중에서 날개나 꼬리가 뜯겨 나갈 수도 있다는 진짜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건 매뉴얼이 이런 이론적인 한계선들을 우리가 보는 계기판의 노트 단위로 딱 떨어지게 맞춰놨다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조종간을 꺾어도 되는 기동속도 VA는 104노트, 구조적으로 낼 수 있는 최대 순항속도 VNO는 111노트, 플랩을 내릴 수 있는 최고 속도는 85노트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그 절대 초과 금지 속도 VNE는 149노트죠. 이 숫자들은 하늘 위에서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안전의 테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섹션, 한계까지 밀어붙이기, 경계대에서 작동하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숫자를 외우는 것도 좋지만 비행 중엔 직관이 생명이죠. 매뉴얼을 만든 사람들도 이걸 알고 대기 속도계에 색칠을 해놨어요. 정말 영리하죠? 복잡한 데이터를 눈앞에서 바로 읽히는 생명줄로 바꿔놓은 겁니다. 흰색호는 플랩을 내렸을 때 속도, 녹색호는 일반적인 정상 비행 범위예요. 기류가 아주 잔잔할 때만 조심스럽게 들어가야 하는 노란색호를 지나면 방금 배운 절대한계치 149노트의 붉은 선이 떡하니 버티고 있는 겁니다. 속도뿐만이 아니에요. 기체가 견디는 스트레스 한계도 명확합니다. 세스나 152로 약간의 고개 비행은 할 수 있지만 규칙이 있습니다. 플랩을 올린 상태에서는 중력의 4.4배, 즉 4.4G까지 견딥니다. 그런데 양력을 얻으려고 플랩을 쫙 내리는 순간 날개가 감당할 수 있는 최대 G포스가 3.5G로 뚝 떨어집니다. 비행기의 형태가 바뀌면 버틸 수 있는 한계도 바뀐다. 이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문장, 매뉴얼에 아주 단호하게 적혀 있습니다. 해석의 여지가 단 1도 없어요. 이 비행기를 끌고 얼음이 얼 수 있는 구름이나 습기가 많은 곳으로 들어간다고요? 절대 안 됩니다. 기체에 얼음이 달라붙으면 무거워지는 건 둘째치고 날개를 흐르는 공기의 흐름이 엉망이 되면서 양력을 완전히 잃게 되니까요. 드디어 오늘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네 번째 섹션, 기내 비상상황 생존법, 문제가 발생했을 때입니다. 매뉴얼을 보면 비상상황 체크리스트에 챕터 하나를 통째로 할애하고 있습니다. 이륙하다 엔진이 뻗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났을 때, 심지어 아까 절대 가지 말라던 결빙구역에 예기치 않게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꼼꼼하게 적혀 있죠.
여기서 말하려는 건 딱 하나입니다. 돌발 상황이 터졌을 때 패닉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게 아니라 미리 달달 외워둔 절차를 기계처럼 딱딱 실행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겁니다. 공중에서 속도가 떨어져 양력을 잃는 걸 실속이라고 하죠. 이 실속이 순식간에 통제 불능 상태로 빙글빙글 돌며 추락하는 스핀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상상만 해도 아찔하시죠? 자, 이렇게 하늘에서 팽이처럼 돌면서 떨어지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매뉴얼은 과연 우리한테 어떻게 대처하라고 지시하고 있을까요? 실제 계기판에도 딱 붙어있는 이 4단계 회복 절차, 이걸 머리가 아니라 몸이 기억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먼저 조종관을 놔서 말개 조종면을 중립으로 하고 스로틀을 확 당겨서 엔진 출력을 끕니다. 그 다음 기체가 도는 반대 방향으로 페달, 즉 러더를 끝까지 꾹 밟아서 회전을 멈추는 거죠. 동시에 조종관을 앞으로 팍 밀어서 날개에 다시 공기가 흐르게 만들고 마지막으로 부드럽게 기술을 들어 올립니다. 이 침착하고 정확한 순서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이 경고문 꼭 보셔야 합니다. 훈련할 때 스핀에 빠졌다가 회복하는 연습을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플랩을 내린 상태에서 일부러 스핀을 먹이는 건 제조사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플랩이 내려가 있으면 공기 흐름이 확 달라져서 자칫하면 영영 회복하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제조사가 쳐놓은 선은 시험해보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명심하세요. 자, 지금까지 세스나 152의 냉혹한 물리적 한계부터 우리의 목숨을 구해줄 비상 절차까지 매뉴얼을 통해 아주 속속들이 파헤쳐 보았습니다. 이 모든 규칙을 철저히 존중하는 것, 그게 바로 안전한 비행의 시작이겠죠? 이제 이 기체의 모든 데이터를 파악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측 불가능한 하늘을 직접 지휘할 준비 되셨나요? 그럼 다음 해설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자료로 찾아오겠습니다.